이 체포동의안은 이제 의원 한 사람에 대한 영장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경험 당시에 이 경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집단 행동을 했는지 그걸 따지는 영장이 될 것 같아요. 만약 특검이 두고 있는 혐의처럼 추경호 당시 원대가 계엄 행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자 했다. 그러면 내란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거니까 그리고 그걸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같이 한 거니까 정당 해산이라는 말이 가장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영장을 과연 저희 대사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발부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죠. 최근에 그보다 덜 심각한 영장도 다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발짝 더 나가면 보수정당 해산 이야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영장을 내줄까? 저희 대판사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지. 네, 네. 불안합니다. 만약에 기각을 시킨다.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법칙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현상이 다 적용이 되는데 기각을 시키고 이제 저희 대사법부가 자기 뜻대로 된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법에 대한 기본 신뢰를 다 바닥부터 무너뜨리잖아요.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격표가 있어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딱딱 등장하지 않을지는 모를지라도 세상에 걱정 없다.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김건희 씨 얘기 좀 해봅시다. 법무부 장관에게 막 문자 보내고 자기가 대통령처럼 막 자기 수사 막고 이런 정황이 연속 보도됐는데 어제 후속보도로 김건희가 문자 보내던 그 시점에 윤석열이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통화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GPS가 김건희 씨가 연결되어 박정희 전 있습니다.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경로를 이탈하여 여러 차례 박 전 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잠시 후 언덕마을 그러니까 방면으로 이제 디올백 전담팀 이어서 만들라고 좌회전입니다. 하니까 윤석열이 전 장관에게 전했는데 아주 힘이 있어요. 잠시 후 언덕마을 5월 4일 방면으로 오전 9시 좌회전입니다. 30분에 윤석열과 박성재 전 장관이 약 1시간 15분간 통화했다고. 노래 하나? 1시간 15분간 뭘 이렇게 통화를 해. 이거는 연애할 때 헤어지고 나서 아쉬워가지고 전화부터 그 잠들 때 시간 아닙니까? 자, 그리고 수사 막으려고 서울중앙지검장 1km 대한경로 분기점이 그렇습니다. 5월 있습니다. 12일 인사 바로 전날에 윤석열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총 4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고 42분간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연애할 때는 하는 참 이상합니다. 하루에 한 4번씩 통화하고.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제 요 앞에 보도가 됐던 검찰 상황이라면서 막 그 글 보내고 법무부 장관 당신 일 해야지 이런 뉘앙스로 글을 보낸 그날도 또 통화를 했네? 그렇습니다. 5월 15일 오전 8시 12분쯤 약 1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 많이 했네.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1시간 1시간이나 하고 1시간 10분은 진짜 야 하루에 4번 통화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좋았나봐 서로. 자, 그리고 이 일이 있기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전단팀 보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도이치 그리고 디올백 수사를 물밑에서 하고 있을 때 저 일이 있기 전이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따로 불러서 만났다는 보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저녁쯤 윤석열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대통령 안가로 불러들였다고 당시 사정라인에 있던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부인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출입 기록이 안 남는 안가를 불러서 따로 만났다. 그 자체가 다른 정권에서는 발칵 뒤집어서 그 자체로만 탄핵한다는 소리가 나올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으로 검찰이 김건희를 털어주려고 해도 나와서 조서라도 받아야 돼요. 300m 앞 언덕마을 김건희 씨가 그때 서면 걸고 방면으로 땡겼거든요.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아니 처음 그때 좌회전입니다. 털어주더라도 소환이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나왔어요.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근데 그때는 또 디올백이 터져가지고 총선에 악영향을 준다고 김건희 씨가 군가활동을 전혀 못할 때예요. 네. 몇 개월째.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보기에는 안 그래도 밖에 못 나가고 짜증나는데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짜증이 폭발한 거야. 그래서 용산에서 격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어서 용산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재명은 구속 못 시키면서 왜 김건희를 조사하느냐는 격한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용산이라고 쓰고 김건희라고 읽어요. 네. 아마 당시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기잡듯이 닥달했을 거예요. 딴데 상관없을 잠시 거야. 후 나도 좌회전입니다. 야, 왜 맨날 술 마셔먹고 빨리 안 끝내? 네, 그렇게 닥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네. 친윤이거든요. 친윤 중에 친윤인데 나중에 잘렸지만 불러서 따로 불러가지고 아니가 또 술 한잔 주면서 야 이거 잘 말아가지고 빨리 끝내 라고 했을 거라고 보이는 게, 왜냐면 이날 이후로 소환조사 얘기 또 소환조사 얘기 나오면서 송경호 교체설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싹 들어갔어요. 싹 살았. 그래서 끝낸 거예요 그때. 그게 작년 1월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총선에 대대했네?
총선에 대피하자 검찰에서 디올백 전단팀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 어떻게 할 거야 보내고 막 윤석열 계속 전화하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막 잘라버리고 네, 다 교체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결국은 다 털어주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인이 국가를 위해 쓰라고 하지만 그 강력한 국가 권력을 자기 범죄 덮는데 쓴 거예요. 그러면은 사유화했다는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고 지랄을 한 거죠. 권력을 사유화했다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지랄을 한 거예요. 그 강력한 국가 권력.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쳐놓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하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선하게 민정수석실인데 윤석열을 이제 후보 때 자기는 민정수석실 없앤다고 검찰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막 저희가 막 검찰총장이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했지 아니 어쨌든 민정수석 없앤다고 그랬는데 이 시기에 500m 민정수석실이니까 지하차도 5월 옆길입니다. 1일이었습니다. 그런 승장이 김지현 전 민정수석이고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은 윤석열 김건희 입맛에 맞게 검찰을 통제하려는 역할을 했겠죠. 그 시점에 그런 역할이 연구됐으니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란임에서 300m 앞 지하차도 윤석열 옆길입니다. 탄핵을 막으려고 역할을 했다든가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김지현 전 수석에 대한 내란 특검에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근데 그 당시에 박성대 전 법무장관이 김건희 씨를 별명으로 불렀어요. 잠시 후 지하차도 지하차도 보도에 옆길입니다. 따르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폰에 김건희 씨 번호가 김안방으로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안방만이나 그 김건희 씨 휴대폰에 박성대 전 장관 뭐라고 그럼요. 했었고요. 낯가리. 낯가리 맞네요. 낯가리 다시 한번 봅시다. 죄송한데. 낯가리. 그거 아마 저희가 서가 나서 저렇게 좋겠지만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아주 적합한 걸치게 하네. 자, 그리고 5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빠 집에서 걸렸네. 장모지. 오빠의 장모집에서 걸렸네. 그 이유만 하면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3년 정도 사실 말해주는데 그 부인이 김건희 씨한테 한다더라.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림 판매를 준비한 이모 씨는 김상민 검사가 그림을 사려고 하는데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사민적으로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라 김건희 씨 오빠한테 네. 경로를 이탈하여 지금 자기 시작합니다. 모니터냐 죽일래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아니야 이게 김건희 씨라고 했잖아. 나는 지금 이게 나오시고 그 정도 나온 게 아니고 잘 나왔는데 김상민 전 검사가 이제 검사신문 직접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그림을 대신 나서서 구매한 강모 씨가 더 법정에 나와가지고 김건희가 좋아했다더라 그런 증언됐어요. 그림을 구매대에 간 장모 씨는 법정에 나와서 김건희 씨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고 김상민 검사에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상민 씨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 구매 대행자는 자,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자기 부하잖아요. 이 검찰 후배이기도 하고 또 부하이기도 한 사람이 김건희 씨한테 와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저 국회의원 좀 주셨어요. 그거 뇌물. 그거 지켜먹을 수 있는 뇌물 아니에요. 그거 뇌물. 그걸 뭐 국회의원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국회의원 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수사가 안 되니까 걱정한다. 이런 뇌물도 무슨 뇌물하고 그러지? 김건희 씨는 식성이 참 좋았어요. 모든 뇌물 다 먹었을 거야. 이거 먹는 거만 검사잖아요. 검사. 현직 검사. 자기 남편의 부하. 근데 뇌물을 들고 왔어. 오케이. 그림이다. 이거는 검사 잘 kontrol. 이런 뇌물을 먹었으면 안 먹은 뇌물이 없어. 자, 김민석 총리가 개헌버스 탔던 육군 중장에 대한 지휘가 약하다. 제안하면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기안버스에 탑승했다 근친정부에 맞는 육군 본부실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라고 재검토하라고 긴급 지시. 500m 앞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끝나면서 나로 5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김어준 한번 해봐요. 정신 차려 김현수. 누리호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누리호 인터뷰 대본이 없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대본이 없어요? 300m 앞 오른쪽 인터뷰 안 하는 건가, 도로입니다. 오늘?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개헌버스 탑승했다. 저 근신청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개헌이 해제 됐으면 개헌법도 바로 해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헌 해제됐는데 300m 앞 세 시에 우회전입니다. 계룡대 육군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육군의 참모 34명이 잠시 후 타고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우회전입니다. 그걸 개헌버스라고 합니다. 아니 개헌 해제됐는데 왜 참모들이 육군을 가? 육군에 있던 사람이 거꾸로 와야지.
그래서 2차 개업이 5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사무소 그 방면 개원버스에 탑승을 12시 했다면 방향입니다. 더군다나 육군 본부 법무실장이 거기서 가장 법을 잘 알고 개헌사령관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네. 국회에서 개헌해서 의결됐으니까 해체해야 된다고 말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개헌버스에 탑승을 했다면 아주 중대한 임무 방기죠.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그걸 다시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국회의원 서울 당협위원장 22명이 지방선거 경선에 당심 70%를 반대한다. 이런 소문을 찾았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오해는 일이 없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뉴스를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읽고 나면 이게 왜 뉴스가 되지? 이거 왜 70%지? 그 잠시 의도가 후 자기가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제가 잠깐 해설하고 법을 보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 막내가 무슨 정확합니다. 막내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전방에 뉴스를 과속 읽어보면 방지턱이 뉴스를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거 중요한 뉴스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방선거 기획단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선 룰도 만들고 네. 기존의 룰이 당원 일반 5대5예요. 근데 그걸 당원 7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경원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때 5대5 룰이었어요. 그때 오세훈 나경원이 붙었습니다. 경선에서. 오세훈 41 나경원 소수입니다. 전방에 그렇게 과속 앞서서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 이후로 신천지 신도들이 뭐 좋았다느니 통일교 신도들이 가입을 했다느니 그리고 내란을 겪고 하면서 더 오른쪽으로 갔어요. 당원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당원 비용이 높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방선거 기획단을 누가 이끌고 있을까? 나경원 그렇습니다. 네, 국사에 나와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본인이 자기가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국민의힘 당원 장기에 보면은 기소되잖아요. 그럼 피선거권이 자동 박탈은 아닌데 제약이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해요. 근데 최근 윤리위원장이 교체됐을까 안 됐을까? 교체됐어요.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사람. 근데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은 어떤 사이일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저는 김치국수라고 생각해요. 네, 당원의 얘기는 서울시장 됐나? 됐나? 최근에 이제 지하철 대학 가상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전에 강원도 나왔는데 유광재, 김진태 가상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유광재 있습니다. 전 지사가 이런 걸로 나왔는데 네, 이광재 전 지사가 49% 그리고 김진태 지사가 39%였습니다. 가상대결이니까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여기서 못해서 서울시장 가상대결 대규모로 했거든요. 다음 주에 나오나요? 월요일 날 저는 결과를 미리 받았는데 흥미진진합니다. 오세훈대 누구 이렇게 가상대결 해봤을 거 아니에요?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뒷방에 정확하다. 자, 끝내기 전에 마지막에 주문했어요? 했습니다. 마지막인데? 두 개. 두 개? 네. 두 개나?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선물로. 무슨 색깔 했어요? 검정색, 초록색.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다시는 어디서도 주문할 수 없다. 세상에서 더 이상 만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들면 벌써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예쁘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실물 가까이서 다시 한번 해봐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초록색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냥 초록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되게 고급스러운 초록색입니다. 근데 왜?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 보는 남자한테 주는 거죠. 비밀입니다. 자, 우리 만정표 소장님이 프로세스를 아주 자동화해가지고 베개 때보다 훨씬 빨리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라서 광고합니다.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다시 뒤늦게 저희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뒤늦게 만들어달라고 안 된다고 끝이라고 이제 접는다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저런 분들이 있다고. 제가 베개 이거 중국시장에서 200만 원이 돈낸다고 하니까 거짓말인 줄 알았나 봐. 찾아보고 진짜니까 그제서야 다시 주문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더 비싸질 거거든. 그렇죠. 네. 자, 만년필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월요일날 봅시다. 점선은 힘들다 최소영이었습니다. 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했는데 현장에서 이 장면을 함께한 황정아 의원 전화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자, 의원님 의원 되시기 전에 사실은 이 인공위성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3년 5월에 발사됐던 그 도요셋인가? 네, 맞아요. 도요셋을 의원님이 개발한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였고, 그리고 23년에 간 게 누리호 3차 발사였는데, 그 3차 발사 때 실려 있었던 4개의 인공위성 도요셋을 만들었었죠, 제가. 네. 제가 그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게 인공위성 최초의 편대 비행을 한 것이다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요즘 그러니까 우주 쪽에서 많은 사람들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게 위성이 다 같이 긴급 비행을 하는 거예요. 편대 비행을 하는 거. 그래서 세계 최초로 그렇게 작은 6L짜리 큐브된 4대였는데, 어쨌든 그 작은 인공위성들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열을 지어 날아가는 시도를 처음 한 거였거든요. 이거 사람들 잘 모릅니다. 인공위성 세계 최초의 편대 비행은 우리나라가 했고 그 편대 비행을 개발한 사람이 황정화 의원이었다. 네, 도요셋 인공위성 4개, 아기 도요셋 4마리 엄마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4차 발사 때 보니까 아까 영상 보니까 아주 좋은 장소에서 보시는데 거기 어디예요? 저기 우주센터에, 그러니까 그 발사체 발사할 때는 엄청난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바깥에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 안에서 통유리 안에서 이제 그 뭐 장관님이랑 그리고 가방위 위원들 다 같이 갔었는데, 아주 가까운 데에 세워져 있는 우주센터 건물 안에 있는 통유리창 안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 4차 발사 성공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그 3차까지 발사 성공했을 때는 이제 정부가 주관을 해서 위성 발사체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으로 좀 그 중심 넘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하고 민간 기업이 같이 생각하긴 했는데, 이건 발사체 전체 평가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고 다른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참여한 건데, 4차부터는 점진적으로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우주산업 생태계가 좀 전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우주 시대에서 이제 민간이 더 주역을 하게 될 거고, 어떤 일을 하려면 사실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돕는 이런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거죠. 미국은 진짜 그렇게 전환했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의미는 민간이 처음으로 주관해서 민으로 넘기는 발사였다고 하면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때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그 기존 활동이랑 비슷하긴 했는데, 누리호 3차 발사하고 발사체 자체는 비슷한데, 이번에 보면 탑재하는 위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위성 13개나 올라갔거든요. 네, 차별의 주요위성 3호하고 12개의 인공위성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위성의 탑재 중량이나 그리고 타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는 작은 위성들을 한 번에 한 대씩 했는데, 뭐 큐브셋을 양쪽으로 발사한다든지 뭐 아무튼 사실 발사체의 주요 목표는 서비스예요. 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게 목표인데, 이번에는 아주 안정적으로 모든 게 수월하게 순조롭게 차별의 주요위성 3호, 주 탑재 위성, 부선님과 부선님 12개의 부탑재 위성이 모두 순조롭게 아무 일도 없이 분리돼서 제 궤도에 안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제 좀 원활해졌다. 500m,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열시 우리도 이제 제대로 우주성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위치로 발사, 그러니까 300m 궤도에 다가오고 10시 올려놓을 수 있게 방향입니다.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번이 사실 지난번랑 달랐던 점이 유일하게 생각해보시면 1, 3차 발사까지는 다 낮에 쐈거든요, 발사체를. 로켓을 오후 늦게 쐈는데, 이번에는 오반중에 쐈잖아요, 자정 근처에. 이번에 1시 15분인가 쐈는데, 그게 탑재 위성이 원하는 위치, 원하는 시간대에 우선 올려놓기 위해서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위성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기능을 수치를 잘 해낼 수 있게 된 거죠. 밤에 쏴보기 처음이에요, 이번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원하는 지금 발사체 가지고는 원하는 궤도에 원하는 중량을 원하는 시간대 올려놓는 걸 실험을 성공했고 전방에 언제든 과속 되는 건데 감지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음 단계라 그러면 누리호 자체도 그 위성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보셨다시피 한 번 쓰고 못 쓰게 되는 발사체가 일회용 발사체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에 블루오리진 같은 경우에도 재사용 발사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로켓을 테스트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지 않은 재사용. 그 재사용 발사체가 또 발사체 기술에서는 굉장히 하이엔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발사체 자체의 기술도 좀 더 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엔진 성능을 더 낮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금 뭐 케로신 엔진을 쓰고 있는데, 케로신 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메탄 연료를 쓰고 있는 조금 더 나아진 개량된 기능으로 발사체 자체의 좀 잠시 더 나아갈 후 방향이 있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고체식으로 바꾸고, 네네. 고체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재사용 가능하도록. 네, 발사체의 성능 개발을 더 업데이트 되는 거죠. 모든 전자제품이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사체도 지금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추세, 우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성능 개량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재사용하는 거 떨어진 걸 주워서 재사용한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가 돌아와서 제자리를 쓰잖아요. 떨어지고 주워온 게 아니라 일단 로켓이 제자리를 다시 딱 비행을 해가지고 제자리 다시 안착하는 기술이죠. 네, 비행하는 거예요. 네, 그거 처음 보고 기겁을 했는데 맞아요. 민간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네. 우리는 이제 일단 쏘아 올리기까지 성공했는데 이제 이게
이걸 다시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고 첫 번째 5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메탄이라는 다른 종류의 500m, 연료계 같은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다른 연료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민간의 그 우주 개발을 맡기게 되면 이게 결국 수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3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일단은 당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위성 지금 개발했던 거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우주 과학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주에 오로라를 찍는다든지 밑에 중력 환경을 실험한다든지 우주 쓰레기 뭐 실험한다든지 하는 우주 과학 잠시 목적의 후 위성을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사실 좌회전입니다. 국밥속 위성이 굉장히 많이 잠시 올라와요. 후 세계에 해야 되는 자율 위성이 50km 많고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그래서 발사체에 발사 서비스를 원하는 위성수는 거의 지금은 국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들도 작은 위성들 다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위성에 대한 그 발사 수요는 향후에도 계속 급증할 걸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관의 수요인데 네. 그 대목은 이제 의원님이 고민하실 일은 아니지만 의원님이 민간의 고민을 함께 들어줘야 될 지금 위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들어야 될 때가 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요거 다음 주에 스튜디오를 모셔가지고 얘기 좀 자세히 나눠요. 저는 우주에 관심 많거든요. 좋습니다. 불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정아 의원이었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자, 오늘 공사 출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양문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일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원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3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경찰 쳐보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경찰 쳤습니다. 이거 명찰을 양문환 TV 광고 자동으로 내라고 부산시들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부럽습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명찰로 다 생활 나오신 것도 처음 봤는데 지금 몇 명인데요 구독자가? 그때 4만 1천 명 됐어요. 아마 이일표 의원님 몇 명입니까? 3을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역전하신 것 네. 같아요. 여기 여기 나와서 역전하신 그래도 달고 나와야 되겠네요. 뉴스 공장 박원정 의원님 몇 명? 일단 20만 아직 20만 그 대기업이네. 대기업이네. 노점상 수준이에요. 노점상. 양문환 의원님 목표가 몇 명입니까? 타다 익선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표를 그래, 계속 최소한도 한 저도 10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마다 몇 명이라고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몇 명입니다. 다음에 나올 때 몇 명 늘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 어제 첩보 동의안 통과됐는데 특검에서는 계엄 해제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장을 친 걸 보면 의도적으로 막은 거죠. 그날 경험하신 분으로 열어보자면 어떻습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됐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했던 행위는 그 전화를 설사 검토로 한덕수, 윤석열로 전화를 안 했다 치더라도